햇살이 따사로운 오후, 서울 여의도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김동아 할아버지는 82의 나이에도 등은 꼿꼿했죠. 다만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낡은 작업복은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떨어진 안전화 바닥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와 함께 리듬을 만들어냈어요. 김동아는 오늘도 자신이 수십 년 전 직접 지었던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은퇴했다고는 하지만 그에겐 여전히 현장이 가장 편안한 곳이었으니까요. 오래된 보청기를 귀에 꽂고 주머니를 더듬는 김동아의 손길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죠. 오늘은 확인만 하고 가야겠네. 김동아는 여의도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형 은행 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 중 하나이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그는 건물주가 아닌 그저 한 명의 고객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선 김동아의 눈에 화려한 인테리어와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김동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VIP 창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은행 안은 냉방이 잘 되어 있었고 깨끗하게 광이 나는 대리석 바닥이 그의 낡은 안전화와 대비를 이루었죠.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있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김동아를 힐끗거리며 바라봅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의문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김동아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습니다. 한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그에게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VIP 창구에는 젊은 직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단정한 넥타이를 맨 박도연은 인터넷에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다가 김동아가 다가오자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VIP 창구로 오는 것이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VIP 고객 전용 창구입니다. 일반 창구는 저쪽에 있어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죠. 김동아는 보청기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노인의 표정에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을 눈치챈 박도연은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웠어요. 일반 창구요.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김동아는 천천히 통장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잔액 확인만 좀 해주세요. 박도연은 한숨을 참으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고객님, 이쪽은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하신 VIP 고객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쪽 일반 창구를 이용해 주시겠어요? 김동아는 잠시 박도연을 바라보다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통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낡은 안전화가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김동아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박도연의 동료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이상한 사람이 왔네. 요즘 노숙자들도 많이 찾아오더라. 김동아는 그 말을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2 평생 듣고 살아온 말이었으니까요. 현장에서 일할 때도, 그가 사장이었을 때도 작업복을 입은 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늘 그를 과소평가했었죠. 김동아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오후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어요. 김동아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하늘 아래에서 그는 평생을 일했고 전국에 수십 채의 빌딩을 세웠죠. 그리고 오늘 자신이 지은 건물 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이 참 재밌구만. 김동아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낡은 보청기를 고쳐 끼우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김동아다. 우리 돈 얼마나 맡겨놨지? 그 은행에.
전화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제1은행 여의도 지점에 300억 원 예치 중이십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내일 다 빼. 네. 300억을 전부요? 이유가 있으신지. 그냥 빼.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어졌어. 김동완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했죠. 한평생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왔기에 이런 일에 상처받을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박도현은 여느 때와 같이 은행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인턴 평가가 있는 중요한 날이었죠. 정규직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지만 방심은 금물이었어요. 박도현은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오늘의 업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점장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김지훈 지점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몇 옥타브 높게 들렸습니다. 300억이요? 전액 인출이라고요? 이유가 뭐죠? 지점 직원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3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작은 지점에서는 상당한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김지훈 지점장이 사색이 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박도현을 포함한 직원들을 급하게 소집했어요.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동아건설 김동아 회장님께서 우리 은행에 예치하신 300억 원을 전액 인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즉시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박도현은 동아건설이라는 이름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김지훈 지점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동아건설 김동아 회장님은 우리 은행 VIP 중에서도 최상위 고객이십니다. 어제 누가 회장님을 응대했나요? 순간 박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VIP 창구에서 쫓아냈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낡은 작업복, 떨어진 안전화, 오래된 보청기. 그 모습이 김동아 회장이었다니. 박도현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저입니다, 지점장님. 모든 시선이 박도현에게로 쏠렸습니다. 김지훈 지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박도현 씨, 어떻게 응대했지요? 그게 제가 VIP 창구가 아니라 일반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지훈 지점장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당신이 김동아 회장님을 VIP 창구에서 쫓아냈다고요? 박도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지점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박도현 씨, 혹시 김동아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나요? 박도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가 아는 건 동아건설이 큰 회사라는 것뿐이었어요. 김지훈 지점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김동아 회장님은 맨손으로 동아건설을 일구신 분입니다. 전국에 수십 채의 빌딩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 여의도 건물도 회장님 소유입니다. 우리 은행은 사실상 세입자나 다름없어요. 박도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을 노숙자 취급했던 그 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회장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김동아 회장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은퇴하셨지만 매일 자신이 지은 건물들을 순례하듯 돌아다니시죠. 작업복은 평생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VIP 명단에도 특이사항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박도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VIP 명단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었죠. 신입이라는 핑계로 기본적인 업무조차 소홀히 한 자신을 자책했어요. 김지훈 지점장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김 회장님 자택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박도연 씨도 같이 가야 합니다. 직접 사과하고 상황을 수습해야 해요. 박도연은 목이 메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정규직 전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무거웠던 건 노인에게 보였던 자신의 태도였죠. 김동아 회장의 자택은 예상과 달리 소박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문을 연 사람은 김동아의 비서 민수였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다른 은행과 미팅 중이십니다. 이미 입금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김지훈 지점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기다려도 될까요?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거실에서 기다리게 되었죠. 벽에는 김동아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그의 등은 언제나 꼿꼿했어요. 1시간 후 문이 열리고 김동아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죠. 박도현은 그제야 김동아의 눈에서 묻어나오는 카리스마를 느꼈습니다. 낡은 작업복과 오래된 보청기 뒤에 숨겨진 그 힘을 어떻게 놓칠 수 있었을까요? 김 지점장이군요.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김지훈 지점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불찰로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김동아는 천천히 박도현을 바라보았어요. 박도현은 그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동아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김동아가 손을 들어 박도현의 말을 막았습니다. 젊은이, 내가 화난 건 돈 때문이 아니네. 이 낡은 옷 때문에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게 서운했을 뿐이야. 그 말에 박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부족했던 겁니다. 김동아는 조용히 계속했어요. 난 평생 이 옷을 입고 살았네. 건물을 지을 때도 회사를 경영할 때도 현장을 잊지 않았지. 그게 내 원칙이었거든. 김동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은 그에게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인간의 철학이자 인생의 여정을 담은 상징이었죠. 어제 은행에서 나올 때 내가 지은 그 건물을 올려다봤네. 82 평생 지은 건물들 중 하나였지.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쫓겨나오는 모습을 보니 참 아이러니하더군. 김지훈 지점장은 땀을 닦으며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특별 우대 금리라도. 김동아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돈 얘기는 그만하세. 난 이미 다른 은행과 계약을 마쳤네. 방금 전에 300억 원 입금 절차를 마쳤지. 그 말에 김지훈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도연 역시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실감했어요. 단순히 한 고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은행의 주요 자산을 날려버린 셈이었죠.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김동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82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지점장님, 난 단지 한 가지만 원했네.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도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는 김동아의 말이 가슴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김동아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었죠. 회장님, 제 불찰이었습니다. 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동아는 잠시 박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젊은이, 자네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할 것 같군.
세상에는 옷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뉴스에 보도가 나갔습니다. 민수는 태블릿을 건넸고 화면에는 동아건설 김동아 회장, 제일은행과 결별, 300억 원 예금 인출이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기사는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진다면 은행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어요. 더군다나 김동아가 인출 이유를 밝힌다면, 회장님 혹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다면, 김동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시게. 난 그런 식으로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야. 단지 내가 존중받지 못한 곳에 내 돈을 맡기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의 말에는 분노보다 원칙이 느껴졌습니다. 김동아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높은 빌딩들 중 상당수가 그의 손으로 지어진 것들이었죠. 내가 지은 건물들이 저렇게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정작 나는 그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참 아이러니한 일이네. 김동아의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묻어났습니다. 박도연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자존심과 평생의 업적을 무시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어요. 회장님. 박도연이 입을 열었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동아는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보시게. 난 피곤하네. 김지훈 지점장과 박도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지훈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도현 씨, 이번 일은 정말 큰 실수였어요. 은행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죠. 박도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훈 지점장의 말이 맞았어요. 그는 단순히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인간 존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저버린 것이었죠. 지점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본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300억 원 인출은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인턴 평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박도연의 마음은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그가 꿈꿔왔던 정규직 전환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무게로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다른 문제였죠. 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으로 돌아오는 길, 박도연은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모습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도 김동아 같은 이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그날 오후 은행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모두 모인 회의실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박도현도 소명의 차원에서 참석해야 했습니다. 300억 원의 자금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갔습니다. 본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사태의 원인이 단순한 직원의 응대 문제라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모든 시선이 박도현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언론 보도입니다. 홍보팀장이 나서서 말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해시태그 노인차별, 해시태그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은행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습니다. 동아건설 김동아 회장의 일화가 퍼진 것이죠. 회의실에 비명 같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작은 문제를 넘어서 은행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홍보팀장이 말을 이어갔어요. 우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령 고객 응대 프로토콜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사과로는 부족할 겁니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VIP 매뉴얼 전면 개편과 더불어 전 직원 대상 노인 존중 교육을 실시해야겠습니다. 이때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이번 사태의 직접적 책임자인 박도연 씨는 어떻게 할까요? 인턴 평가가 이번 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시선이 다시 박도연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어요. 제 불찰로 은행에 큰 손실을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본부장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세요. 제가 김동아 회장님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마련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만든 실수를 제가 바로잡고 싶습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본부장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하지만 당신의 정규직 전환은 그 결과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당분간 여의도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으로 발령될 겁니다. 박도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회의가 끝나고 박도연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그는 강남의 작은 지점으로 발령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하면 김동아 회장을 다시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때 김지훈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박도현 씨, 포기하지 마세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힘들겠지만 이 경험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심코 스마트폰을 열었어요. 소셜미디어는 이미 그 사건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노인차별 겉모습으로 판단 동아건설 같은 해시태그들이 실시간 트렌드였어요. 한 사람의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다니. 박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연은 새로운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지점은 여의도 본점과는 달리 소박했지만 그에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점장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그는 창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고객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김동아 회장의 말에 머물러 있었죠. 세상에는 옷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네. 이 말은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결심으로 퇴근 후 그는 어르신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국내외 은행들의 노인 고객 서비스 사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금융 서비스, 트렌드, 세대 간 소통 방식의 차이 등을 공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박도연은 한 가지 제안서를 완성했어요. 어르신 전용 창구 및 맞춤 서비스라는 제목의 이 제안서에는 그가 심혈을 기울인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음향 시스템,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태블릿, 노인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상담사 배치 등의 내용이었죠. 이걸로 충분할까? 박도연은 자신의 제안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김동아 회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김동아 회장의 자택을 다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비서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박도연을 알아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동아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는 망설이다가 박도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후 김동아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네가 왔구먼. 또 은행 일로. 박도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안 하나를 드리고 싶어서요. 김동아는 소파에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말해보게. 박도연은 조심스럽게 제안서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전용 창구의 필요성,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 겉모습이 아닌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응대 방식까지.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장님의 자금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고 싶은 것이에요. 어르신들께서 불편함 없이 존중받으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김동아는 말없이 제안서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 하지만 자네 혼자서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박도연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이미 본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회장님의 조언과 지원이 있다면 더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박도연이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젊은이, 자네가 정말로 깨달은 게 있는 것 같군. 좋아, 내가 한번 들어보지. 이 제안을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가? 박도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김동아 회장이 관심을 보이자 그의 열정이 솟구쳤어요. 우선 어르신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소음이 적고 조명이 부드러우며 의자가 편안한 공간이요. 직원들도 특별 교육을 받아서 어르신들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김동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박도연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음향 시스템과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준비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겉모습이 아닌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동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젊은이, 자네는 내 돈이 탐나서 이러는 건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도연은 당황했지만 곧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이 중요하겠지만 저에게는 그것보다 제가 배운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사 회장님께서 자금을 돌려주시지 않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진행하고 싶어요. 김동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내일 오전 10시에 제1은행 본점에서 만나세. 내가 자네 은행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해보고 싶네. 박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어요. 그는 즉시 본사에 연락해 내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긴장과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김동아 회장은 은행을 용서할까? 그의 프로젝트는 승인될까?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제1은행 본점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행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과 박도현이 자리를 잡고 김동아 회장을 기다렸어요. 정각 10시 김동아가 비서 민수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더 의연해 보였어요. 은행장이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김동아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젊은이가 제안한 프로젝트를 들으러 왔지요. 모든 시선이 박도연에게 쏠렸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전용 창구 및 맞춤 서비스에 대한 그의 설명은 열정과 진정성이 넘쳤어요.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김동아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군요. 이런 서비스가 있었다면 내가 쫓겨나는 일도 없었겠지요? 방 안에는 작은 웃음이 퍼졌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은행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는 저희 은행에 다시 기회를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동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이 프로젝트를 박도연 씨가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작 자금으로 내가 30억 원을 다시 예치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30억 원. 전액은 아니었지만 김동아 회장이 마음을 열었다는 신호였어요. 은행장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나머지 270억 원은요? 김동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제1은행 여의도 본점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어르신 전용 창구가 마련되었어요. 부드러운 조명, 방음 처리된 상담 공간, 편안한 의자,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태블릿 등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받은 특별 교육이었죠. 그들은 어르신들의 필요와 특성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박도현이었어요. 그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어르신 서비스 개선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여의도 지점을 넘어 전국의 제1은행 지점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어르신 전용 창구의 공식 오픈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언론사들이 모여들었고 은행 고위 임원들도 참석했어요. 가장 중요한 손님은 물론 김동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지만 이제 그 모습은 더 이상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문화의 상징이었죠.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고 김동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장 앞에서 말하기 위해 나선 것은 그에게 드문 일이었어요. 저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이 낡은 작업복은 제 인생의 일부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옷만 보고 저를 판단했습니다. 서러웠던 적도 많았어요. 김동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한 달 전 이 은행에서 저는 또 한 번 옷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난 젊은이가 중요한 걸 깨달았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는 박도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도연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오늘 이 전용 창구가 문을 여는 것은 돈 많은 어르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겉모습이 아닌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문화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동아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오늘 약속대로 270억 원을 다시 이 은행에 맡기겠습니다. 이 은행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말에 은행 관계자들 사이에서 기쁨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돈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신뢰와 존중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김동아는 박도연을 찾아왔습니다. 둘은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젊은이, 자네 정규직 되었다고 들었네.
박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덕분입니다. 김동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덕이 아니라 자네 노력 덕분이지. 자네는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많은 건물들이 김동아의 손으로 지어진 것들이었죠.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항상 그 작업복을 입으시나요? 김동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함이야.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무엇을 위해 일해왔는지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지. 화려한 정장을 입었다면 내가 쫓겨났을 때 이런 교훈도 얻지 못했을 테고. 박도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이해했어요. 김동아의 낡은 작업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 인생의 철학이자 가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옷차림이나 외모로 판단받겠지만 적어도 이 은행에서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김동아는 박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자네를 신뢰하는 이유야.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서. 그날 이후 제1은행의 어르신 전용 창구는 금융권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김동아 회장은 여전히 매주 한 번씩 낡은 작업복을 입고 은행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박도연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를 맞이하죠. 돈이 아닌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